고 쿠팡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 제주 쿠팡 새벽 배송 희생자 고 오승용님 유족 및 재정당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보당의 손솔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연맹 제주지역본부 본부장님 김명호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송경남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 오승용님의 유족이신 유족분들, 우리 어머님과 그리고 배우자분과 친누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좀 늦으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 현장에서의 과로사고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고 오승용님의 유족분들의 호소와 이에 대해서 국회가 응답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발언을 연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족의 공식 입장을 친누나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 배송 중 숨을 거둔 고 오승용의 친누나입니다. 저는 오늘 한 기업의 무책임과 노동자의 죽음을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동생은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가족을 도우기 위해서 아빠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하루밖에 못 쉬고 새벽 어둠 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쿠팡의 착취와 압박 속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개인 과실이다. 회사 책임이 없다. 사람이 죽었는데, 한 노동자가 죽었는데 기업의 첫 마디는 책임 회피였습니다. 1절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하려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태도도 없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쿠팡에게 묻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들이 몇 시간이나 잠을 자는지 알고 있습니까? 시간을 쫓기며 목숨 걸고 운전해야 하는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방치한 거 아닙니까? 죽어도 또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제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말합니다. 우리 책임 아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당신들의 눈에 사람이 보이는 겁니까? 저희는 요구합니다. 쿠팡은 즉각 공식 사과하십시오. 사고의 모든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즉각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제주도에 묻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움직입니까? 이 땅의 노동자들이 죽어야만 대책을 세우는 나라입니까?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제 동생의 죽음을 결코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어떤 부모도 자식도 시신 앞에서 울부짖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겁니다. 동생에게 말합니다. 승용아,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이렇게 보낸 이 현실을 끝까지 뒤집어 엎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유족 발언 청해 듣기 전에 우리 유족 세 분께서는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지금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그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유족의 입장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오승용님의 배우자입니다. 유족은 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인 음주운전 의혹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와 입장을 밝힙니다. 고인은 아버지의 장례 이후인 11월 8일 토요일 새벽 2시에 가족들과 함께 고인의 처가댁에 도착하여 11월 9일 오후 2시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고인은 그곳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외 5명의 일가 친척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2시에 처가댁에서 나와 시내를 거쳐 본인의 자택으로 가족과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고인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출근을 위해 저녁 6시 30분에 자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고인이 음주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교통과에서 11월 18일 화요일자로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은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이 없었다고 진술을 했고요. 발표하였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에 이송된 직후 병원에서 진행된 초기 진료에 대한 의무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무 기록 중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하였고 음주와 관련된 어떠한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족은 해당 유언비어가 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합니다. 유족은 11월 19일 수요일 오후에 산재 신청을 위한 변호인단 면담에서 해당 유언비언에 대한 법정 대응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쿠팡 측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유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2차 가해를 중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즉각 고인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이어서 재정당 발언을 연이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님, 이어서 진보당 손솔 의원님,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과 더불어 언제나 을지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참담한 노동의 현장 앞에 섰습니다. 제주의 새벽을 가르며 일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유승용님의 영면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주 83.4시간, 이것은 2025년 대한민국 노동자가 감당해야 했던, 아니 강요받았던 살인적인 시간입니다. 하루 평균 11.30시간. 고인은 잠자는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하고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부친상을 치르고 돌아온 다음 날 슬픔을 채 삼키기도 전에 내일 출근 가능하냐라는 문자를 받아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인력 하나 없이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갈아 넣는 이 야만적인 시스템이 바로 쿠팡의 민낯입니다. 쿠팡은 혁신을 말하지만 그 뒤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법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핑계로 대리점 뒤에 숨지 마십시오. 명백한 책임은 원청인 쿠팡에게 있습니다. 쿠팡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의 사각지대,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약탈적 계약구조, 그리고 위험은 외주화하고 이익은 독점하는 원청의 책임 회피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면 을지로위원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유승용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쿠팡에게도 유족들과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허위 사실을 멈춰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족분들에게도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쿠팡 택배 배송의 과로사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의 새벽 배송 이것으로 인해서 쿠팡은 큰 성장을 했지만 초심야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또 생체 리듬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반 소비자의 편리함 뒤에는 이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위협이 늘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 60시간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금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은 맨 처음에 택배 배송센터에 도착하면 소분을 해야 되고 또 프레시백을 다시 해체하는 작업을 통해서 또 세척 과정까지 이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분 과정에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또 프레시백의 해체 과정에서 1시간 이런 실제 배송과 동떨어진 일로 인해서 과로를 또 유발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 60시간은커녕 80시간까지 노동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지금 현장의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어저께 밤에 쿠팡 CLS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8시 반쯤 출근한 기사들이 프레시백 해체로 아주 바빴고 또 소분을 하느냐고 또 그 외 시간들을 더 쓰고 있는데 이것은 쿠팡에서 약속한 소분 배정 과정은 앞으로 절대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아직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과로를 유발하고 초과 근무와 또 과도한 노동 시간으로 인한 그리고 생체 리듬의 파괴로 인한 이런 위협 요인을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위험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쿠팡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새벽 배송으로 인한 오승용 씨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청년 노동자 고승용님의 명복을 빕니다. 캄캄한 밤을 달려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청년을 또 잃었습니다. 오승용님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 8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초장시간 노동을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오승용님은 부친 장례 이후 휴무를 신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했던 상태에서 하루 쉬고 다시 새벽 배송에 나섰다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죽음 앞에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니 참담합니다. 최근 새벽 배송을 둘러싼 논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택배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새벽 배송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살인입니다. 과로,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렵사리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 쿠팡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고인에게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무려 8일 연속 야간 배송 업무를 수행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7일 연속 로그인이 불가능해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해왔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입니다. 택배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횡행했고 결국 택배 노동자들의 연속된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번 사고에서부터 본인들의 잘못,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쿠팡의 위법적 노동 실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구조적 살인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또다시 노동의 현장에서 죽는 이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우리는 또 한 명의 노동자를 과로사로 잃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정치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고 오승용님의 명복을 빌며 이 자리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와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인은 하루 11시간 30분, 주 83.4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부친상으로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와중에도 단 하루를 쉬고 야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비단 고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인의 일터에는 7일 이상 초과 근무한 동료가 부지기수였고 15일 연속 새벽 배송을 한 동료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넣는 이 무한 속도 경쟁을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비극적인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쿠팡이 무너뜨린 사회적 합의를 복원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쿠팡은 고 오승용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가족들과 고 오승용님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1, 2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초장시간 심야노동 개선을 위한 3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회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행렬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서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발의했고 이번 국회에서도 과로사 방지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또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더는 초장시간 심야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오승용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전국 택배노동조합 김광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쿠팡은 유족에게 공식 사죄하고 제대로 된 과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심야 배송에 대한 공적 규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쿠팡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고 오승용님의 휴대폰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주 6일의 연속적 고정적 새벽 배송 업무를 해왔습니다.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반까지 하루 11시간 30분을 일했으며 야간 할증 기준을 고려할 경우 주당 노동시간이 무려 83.4시간에 달했습니다. 고인은 연속 5일간의 야간 노동을 한 뒤 3일간의 아버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과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뒤 단 하루의 휴식을 취하고 출근하였고 그 첫 출근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연속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인 또한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연속 8일의 야간 노동을 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고인만 이렇게 일한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제주도의 많은 쿠팡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들이 고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더 늦는 것이 다를 뿐 전국의 많은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들도 고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뿌리에는 과로를 낳는 쿠팡의 노동 시스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만 23년 군포에서, 24년 남양주와 동탄에서, 그리고 올해 제주 쿠팡 새벽 배송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매년 계속되어야 합니까? 주 5일을 일해도 60시간이 넘는 노동, 안 그래도 높은 노동 강도에 교대도 없는 야간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쿠팡에서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쿠팡은 유족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택배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와 청문회에서 약속, 거기에 자신들이 직접 내세운 대책인 격주 5일제, 그 어느 것 하나 지킨 것이 없습니다. 쿠팡은 당장 유족에게 공식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새벽 배송 개선안,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쿠팡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쿠팡의 노동 환경이 일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러한 지적은 쌓이고 쌓여 결국 쿠팡 스스로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핵심 경쟁력인 새벽 배송 시스템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성을 갖고 사회적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원내 5당은 유족에 대한 쿠팡의 사과를 받아내고 유족과 함께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2025년 11월 18일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